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연도별 기출문제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6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딱 보면 뭐 해설도 막 2페이지니까 이거 뭐 방대합니다. 자, 소득 20으로 XJ랑 YJ만을 소비하는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효용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여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네요.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YJ 가격은 원래 1이었었는데 가격 인상으로 XY 가격이 다 1이었었는데 가격 인상으로 각각 2와 8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효용함수는 이렇게 있고 예산 제약식이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20이었고 원래 XJ 가격이 1, YJ 가격이 1 이렇게 있었다가 XJ 가격은 2로 비싸졌네. 소득 20은 그대로인데 2X 이렇게 되고 YJ 가격은 8 이렇게 됐습니다. 8Y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갔어. 근데 기울기도 좀 약간 어떻게 돼? 완만하게 되면서 안쪽으로 갔겠죠?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 소비자가 원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의 증가분의 최소값은 얼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우선 요거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돼 있고 X, Y 가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좀 그렇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보다 Y 가격이 엄청 비싸지게 변했어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지. 이렇게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이전이니까 유제로 이렇게 얘기할게. 자,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얘는 옛날 소득 M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제로 X의 가격 그냥 P제로라 쓸게요. X의 가격 이렇게 쓸까? 그리고 Y 가격 B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소득이 20이고 X의 가격 1, Y 가격 1 이렇게 순서로 맞춰서 썼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X의 가격만 비싸지고 Y 가격만 비싸진 거지 소득은 20 그대로 있어요. 얘는 소득 역시 M제로 이렇게 있고 X의 가격과 Y의 가격은 이렇게 변화했죠. 20, X의 가격이 2, Y 가격 8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전과 동일한 효용이니까 요거 변화한 new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이때 소득이 얼마나 필요하니? 이렇게 소득이 증가해야 된단 말이지. 이걸 찾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M1 가격은 X 가격과 Y의 가격은 이렇게 같게 되겠죠. 이 M1이 얼마인가 이걸 찾는 거야. 얘는 2와 8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예산선이 얼마나 커졌니?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거기 해설행 공부를 위해서 직접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요거 MRS랑 PY분의 PX 이용해서 풀고 요거 두 개 같이 해야 되니까 검정 색깔로 쓸까요? 정석으로 풀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MRS, XY 요거 MRS 하면 X분의 Y라는 거 이거는 뭐 우리 많이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 X의 가격이 1이고 Y 가격 1이니까 1,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Y는 X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x는 얼마야? x는 10, y도 10. 그때 효용은 얼마가 돼? 효용은 두 개 곱하기에 루트 이렇게 되니까 100 해서 효용도 1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네. 얘랑 같게 놓고 또 푸셔야 되는 거지. 역시 똑같이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MRS XY, 근데 이거는 계산이 그래도 친절하게 X분의 Y 이렇게 해주고 BY분의 BX, X의 가격 2, Y 가격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뭐 Y는 4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예산선에 대입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X값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고 Y값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가 돼. 자, 이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효용은 똑같이 하면 되겠지. 효용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 곱하기 4분의 5 그러면 4분의 25가 되니까 루트 씌우면 2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효용이 어떻게 됐어? 이전에는 10이었었는데 XY 가격이 소득은 그대로여도 XY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서 효용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두재화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서 두재화 가격이 인상으로 효용이 감소합니다. 그럼 효용이 감소했어. 근데 여기는 이전과 동일한 원래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해야겠니?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원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니? 증가의 크기를 구하세요. 예, 취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소득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는 M1 할게요.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Y랑 X 요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효용이 여기 보시면 이전이 10 하니까 그대로 10 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우리가 보시게 되면 거기 밑에 첫 번째 써놓은 거는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 그럼 요거 유지해야 돼. 그래서 자, 여기다 할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Y가 4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용 10이 돼야 되는데 루트 XY 하점자 X1, Y1 이렇게 써도 좋겠지만 요거 집어넣게 되면 X, Y가 4분의 1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나오고 X 해서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죠? X는 얼마야, X?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X는 20이 되고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관계가 돼야 되니까 4로 나눠주면 5 이게 됩니다. 거기 뭐 해설에는 직접 20과 5 나타냈어. 여기가 20인데 좀 그림을 잘못 그렸어. 제가 취지만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고 오른쪽에 그림을 좀 정확하게 나름대로 그리려고 했으니까 그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소비했어. 근데 가격이 지금 요 가격대에서 소득이 얼마나 필요하니?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나타내는 거죠. 요 예산선에서 얘는 어떻게 되니? 요걸 찾는 겁니다. M1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M1 값은 여기
x가 20. 저거 집어넣어야죠. 2에다가 20 더하기 y의 가격 8에다가 5 더하면 40 더하기 40 하니까 8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M1이 얼마라고? 8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소득이 20이었잖아. 여기 보시면 20이었는데 요 예산서는 20이었는데 요 예산서는 80 이렇게 되니까 소득이 60만큼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6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정석으로 푸는 건데 공부하실 땐 이걸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뭐 편법을 이용한 방법 해가지고 이거 뭐 다른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요 컵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 아시잖아. 어떻게 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x는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분의 소득 m에다가 px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어요.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 인상하기 전과 후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직접 그리지 않. 근데 이걸 직접 그리는 거는 우리가 왜 합니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런 이미지랑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연습을 해서 이게 뭐 이런 거구나 알게 되면 그럼 바로 이렇게 편법 비슷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시험 문제는 이게 완전 보완제 형태로 되거나 완전 대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7번. 자, 소득 M으로 X, Y를 이거 뭐 비슷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효용함수가 이게 완전 대체제 관계잖아. X의 가격은 P, Y 가격은 1.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거 효용함수 똑같이 보시죠. 한계 대체율이 1인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 직선의 무차별 곡선이고요. 자, 예산선은요 이렇게 있는데 X의 가격은 P고 Y의 가격은 1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득은 그냥 따로 주어져 있진 않죠. 자, 우선 이거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한번 잘 보세요. 무차별 곡선 마이너스 1에 기울긴 거 아시죠? 한꺼번에 그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어요. 거기 해설에다가 뭐 잘 나타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라고 할게. 자,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x의 가격이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케이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보다 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서 무차별 곡선이라 할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여기가 돼요. 이건 뭐야? 내가 x제는 하나도 안 사고 y제만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무차별 곡선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됐다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건 유명한 거죠. 이건 유명한 거야. p가 1. 그러면 이 1이라는 게 뜻이 뭐야? MRS잖아. MRS보다 훨씬 더 크니까 X에 대한 비용이 X에서 얻게 되는 편익보다 크니까 X제 안 사는 거야. 이게 MRS랑 이게 1인데 상대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겹치는 거 이해 가시죠? 요 위에가 전부 다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이렇게 되고요. 자, X의 가격이 이렇게 더 싸졌어. 1보다 작아졌다라고 할게요.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P가 1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여기가 아니라 X제만 구입을 하게 됩니다. B라고 할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거 무차별 곡선의 형태 그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냥 뭐 그거 수요 곡선 구하는 거 이거 많이 봤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나타내면 이게 x고 x의 가격이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비싸면 x제 안 산다니까. 그래서 x제 안 사다가 1이 되면 여기까지 m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수요 곡선 되는 거. 이건 이제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자, 우선 가본 볼게요. P가 하락하면 효용은 항상, 우리 객관식에서는 항상 틀린다. 그냥 그렇게 하시죠. 왜요? 아니 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보면 X의 가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의 가격이 이렇게 되면 하락하는 거잖아. 그래도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A점 변함없어. 그러니까 효용은 그대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가격이 만약에 여러분 사과 하나가 1억 하다가 5천만 원 하락했어. 1억은 너무한가? 10,000원 하다가 5,000원 하락했는데 그래도 나 사과 안 살래요? 그럼 효용은 똑같겠지.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효용의 변화율은 M의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M의 변화율과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은 이렇게 있잖아. XY가 어떻게 됐던 소득이 만약에 증가했다 할게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두 개 상대 가격은 변함없잖아. 그때 XY 소비량이 이렇게 같이 변해. 아예 X는 안 사거나 아니면 XY를 다 사거나 아니면 X만 구입하거나 당연히 효용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맞게 되고요. 다음에 답은 볼게요. P가 2에서 2분의 1, 0.5로 하락하게 되면 X에 대해서 대체 효과만 발생한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이게 2에서니까 이거야. X의 가격이 비싸게 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게 된 거야. X만 구입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우리 거기다 그림 그려놨는데 이렇게 할게. 자, 그림 살짝 한번 예산선과 그려봅시다. 크게 그릴까요? 여기 X, 여기 Y.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예산선 이렇게 보시면 P0로 할게. 자, 근데 이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딥니까? 하면 구석해가 돼서 이거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해설해 보시면 여기가 A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석해.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요게 새로운 예산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저 점이 아니라 요 점이 되겠지. 이라고 할게. 이걸 다 그리면 지저분하니까 요만큼만 좀 삐딱한가요? 예, 양해해 주시고 요만큼만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대체 효과냐 뭐 소득 효과냐 이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걸 물어보긴 했지만 구해라 이건 아닌데 아무 얘기 안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 예산선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거 하시죠. 이전의 효용이 요거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 하면 여기를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C라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 여기에서부터요 여기까지 가게 된 게 이게 총효과, 가격효과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했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그림에도 잘 나타낸 것처럼 여기 C점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이 평행한 예산선 상에서 두 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이게 소득효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득효과고 상대 가격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잖아. 지금 요거 A와 C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니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상대 가격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된 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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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곱하기 2분의
완전 대체제니까 느낌이 대체 효과만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소득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만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이다 하면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뭐만 요거는 좀 이렇게 항상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그 정도 봐주시죠. 문제들이 볼륨들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8번 볼까요? 이건 또 뭐야? 웬 박스가 2개씩? 이런 거는 사실 뭐 찍으셔야죠. 네, 근데 한번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찍으려고 그러면 우리 회계사 문제는 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이래 버리면 한 10개 정도 풀 만한 게 있나? 그러면 사실 이거는 꽈락 위험도 있고 불안한 거지.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 먼저 확실하게 푸시고 웬만큼 좀 버거워 보이는 것도 그냥 한 5개 정도 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소비자의 생애 효용함수가 시점 간 자원 배분,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 되겠죠. 이 소비자는 1기에 근로소득을 얻고 2기에는 근로소득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살짝 보시면 이렇게 한번 살짝 볼게요. 효용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 루트 현재 소비 요게 1 플러스 R분의 1 이게 이제 앞에 가중치가 되는 것이죠. 루트 C2 미래 소비 예산선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예산선 어떻게 써요? 예산선은 미래 소득을 Y라고 하면 소득을 Y라 그러면 현재 소득에다가 역시 마찬가지야. 1 플러스 R분의 Y2 미래 소득 요 그대로 해야지. 현재 소비 1 플러스 R분의 미래 소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1기에 Y소득을 다 얻고 2기에는 Y소득이 없대요. 2기에는 소득이 없대. 그럼 얘는 빵이야. 얘는 빵이고 얘는 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초기 부전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기 부전점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니셜 포인트 해도 되고 그냥 W 오메가라고 쓸게요. 초기 부전점. 자, 근데 무차복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요. 여기 어딘가가 있을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절하게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득은 여기가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소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저축을 하게 됩니까? 네, 이만큼 저축을 하는 거지, 이만큼. 저축의 크기야. 그쵸? 저축을 해서 미래도 살아야지. 미래 소득이 아예 없잖아,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 더 얇게 쓸까? 요게 저축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가 1기에 S를 저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2기에는 원리금 1 플러스 R을 받아서 이만큼을 더 원리금에다 이만큼을 더 받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만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높이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내가 저축한 금액에다가 1 플러스 R 그 금액에다 이자까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소비가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원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Y에다가 이만큼 세금을 걷어요. 이게 T가 아니고 타우라고 읽긴 하는데 그냥 T로 그냥 보셔도 돼요. 아무튼 이만큼을 거둔 다음에 이만큼 원리금을 돌려주는 공적연금 강제저축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게 정부의 강제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민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저축의 크기는 이 사람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자발적인 저축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정부가 사람들이 뭔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뭔가 잘 대비를 못하는 근시안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 저축하라고 한 다음에 이만큼을 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근데 이건 사실 문제 풀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적연금이 정부의 강제 저축에 개인의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을 구축한대요. 밀어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나중에 내가 노후가 됐을 때 200만 원을 받는다 쳐. 근데 내가 생활을 위해서는 한 300이 있어야 된다 할게요. 그러면 정부한테 200을 받으니까 나는 얼마는 꾸준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을 하면 될까요? 100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 필요한 만큼 내가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300 있으면 되는데 정부가 500씩 줘. 그럼 나는 뭐 정부에 여기 국민연금에 다 돈을 냈으니까 굳이 저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저축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효용극대화 선택점이 여기 2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저축을 뺏어갔다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세 가지 한번 그려볼까요? 세 가지. 좋아요.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할게요. 새로 한번 열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뭐냐면 세 가지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의 예산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안 접하네. 네,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효용극대화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앞에 그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부가 세금으로 강제저축으로 돈을 뜯어가는 거야. 뜯어가가지고 근데 쬐끔 뜯어갔다 합시다. 쬐끔 뜯어갔어. 이만큼 뜯어갔어. 이만큼이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뜯어갔는데 조만큼만 뜯어갔어. 그래서 이게 정부의 강제저축이라 할게요. 그럼 나는 얼마나 저축을 해야 돼? 그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저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의 자발적인 민간저축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만큼을 해야지 내가 효용극대화가 되는 거죠. 요 크기는 지금 강제저축이야. 강제저축.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정부가 강제저축을 얼마나 하라고 그랬냐면 이만큼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예산선이 줄어드는 거야. 선택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강제저축이 요 크기만큼 되면은 내가 자발적인 저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정부가 강제로 저축하라고 한 게 내가 원래 저축하려고 했던 그 크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빵. 이렇게요. 이거는 좀 약간 그렇지. 만약에 정부가 강제로 이만큼 저축하래. 이렇게. 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정부가 이만큼 강제 저축을 하래. 과도하게 저축을 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때는 효용극대화가 안 되지. 어떻게 해요? 효용이 줄어들어. 왜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걸 땡겨 쓰고 싶어도 땡겨 쓸 수도 없고 강제로 하니까 이때는 효용이 감소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선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강제저축을 실시했더니 개인의 저축을 구축하게 돼서 언제 개인저축이 제로가 되겠니? 요거를 찾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언제 개인 저축이 제로가 되겠니? 그럼 정부의 강제 저축이 네,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크기가 같아지는 점을 찾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합니까 하면 그때 요거 타우라고 하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건데 그냥 결국은 이제 취지가 뭐냐면 요걸 구하는 거야. 효용 극대화가 되는 효용 극대화인 극대화 수준인 C1 스타를 구하고 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거 Y에서 빼는 거야. Y-C1 스타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가 민간의 저축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민간의 이 저축의 크기가 바로 뭐라고요? 저기 나와 있는 타우의 Y 요게 같아지는 점 요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결국은 이 S값을 구하세요. 그럼 S는 저축에 얼마의 비율로 저축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요걸 구하려면 뭐 일일이 또 다 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MRS 구해야죠. MRS 1, 2 해가지고 분자는 예, 현재 소비로 미분하시고 분모는 미래 소비 C2로 미분을 하시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MRS 보시면 잘 오른쪽에 구해놨습니다. 직접 구해보세요. 여기는 1 플러스 R에 루트 C2 여기는 루트 C1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가 어떻게 된다? 얘 1 플러스 R하고 같아질 때지.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게 1 플러스 R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할 수 있었어. 이렇게. 자, 이걸 통해서 예산식에 대입을 해야죠. 이렇게 대입. 네. 대입하게 되면 그때 C1과 C2가 여기 보시면 C1과 C2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플러스 R 지워지니까. C1과 C2가 이거를 예산선에 대입하면 네, 효용 극대화되는 요거 C2 대신 C1 집어넣고 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공간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Y는 얘는 아예 없지. 여기 보시면 C2 대신 C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거 1 플러스 R에다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C1 하면 이거 뺄게요. 그냥 2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네. C1 이렇게요. 그러니까 C1은 어떻게 돼? C1은 2 플러스 R 분의 1 플러스 R에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S값을 구하려고 해. S는 뭐야? 이 Y에서 이걸 빼야지.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S는 요거 Y에서 C1을 빼. 아, 이거 복잡하네요. 뭐 2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요런 패턴의 이 식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랑 Y 요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따라서 S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2 플러스 R분의 1 Y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저축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이게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요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요 타우 값 있잖아. 요거랑 같아지게 되면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을 완전히 구축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좀 약간 문제가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취지는 그냥 시점 간 자원 배분,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와 관련한 그 내용의 문제인데 좀 약간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좀 약간 부담스럽게 만들었어요. 좀 익숙하게 좀 봐주세요. 그래도 다음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소득 12로 X랑 YZ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패턴이 똑같네요. 이 패턴을 좋아하시는 그냥 전형적인 미시경제학 학교에서 할 때 이렇게 딱딱딱 하는 그런 분이 출제하셨나 봐요. 자, 이 소비자는 XZ 가격이 2, YZ 가격이 1일 때
x제 2단위, y제 8단위를 소비했대요. 그러면 소득이 12 이렇게 돼 있잖아. 예산선, 아이고 12 이렇게 한번 해서 써볼게요. 자, 예산선은 12고 x의 가격이 2, y 가격이 1이니까 2x 플러스 1y 이렇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뭐 그리진 않아도 되겠지만 살짝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x, 여기 y. 자, x를 하나도 안 사면 y는 12까지 이렇게 12개를 살 수 있고 x를 하나도 안 사면 12를 사고 y를 하나도 안 사면 x는 6 살 수 있겠죠? 여기가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예산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어느 점을 선택했는가 라고 하면은요, 아예 줬어. x제 2개, y제 8개. x제 2개, y제 8개. 여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점을 나타내는 Q제로 해서 2개, 8개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x의 가격이 1, y 가격이 2로 바뀌었대. 그래서 이제 소득은 그대로인데요. 얘는 그대로인데 x의 가격이 1, y 가격이 2 이렇게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8 위에 지나갈지 밑에 갈지 사실 따져봐야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요 점을 선택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변화된 가격 하에서 변화 후에 예산선에 Q0를 구입 시 필요한 금액이 어떻게 돼? 2와 8 집어넣으면 1일 때 2, 그리고 얘가 8 이렇게 되면 8이 16 해서 2 하니까 18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지출액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선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해도 되지.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실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줬지만 6이 되겠지. 6이 되고 여기가 1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이 되겠지. 좀 잘 그려졌습니까? 6, 여기 12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뉴 예산선이야. P1의 가격 체계예요. 자, 현시선호 이론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되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1번은 거의 뭐야? x제가 2, y제가 5를 선택합니다. 2와 5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1번이 여기야. 1번. 그래서 살짝,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현시선호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그림을 살짝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 선택했어. 이거 어떻게? 약공리 위배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위배냐 아니냐 요거. 그럼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 옛날에 내가 요걸 선택했을 때 얘를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어서 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커플이었어. 그래서 얘가 P0 가격하에서는 대학 다닐 때 Q0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상황이 됐어. 친구들은 이제 얘가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야, 너 Q0랑 같이 사귀고 했으니까 결혼하려는 사람도 Q0겠지? 해서 청첩장을 봤더니 아닌 거야. 딴 사람인 거야. 여기 있는 친구야. Q1을 선택했어. 야, 너는 일관성 없는, 이 약공리라는 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잖아. 너 배신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배신이에요? 아니에요? 배신이 아니라니까. 배신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네. 얘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얘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선택 영역에서 벗어났어. 뭐 하늘나라 갔어. 슬프게도. 어떻게 해? 근데 얘는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얘랑 결혼한 거야. 여전히 만약에 얘가 선택 영역에 있었으면은 Q0를 선택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결혼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Q1을 선택한 거예요. 배신은 아니지. 그러니까 약공리 위배는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상황에 있던 여기 우리가 좀 그냥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당연하죠. 우리 경제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를 복잡하게 푸는 거야. 요 점을 선택하던 요 점을 선택하던 요 점을 하던 여기 어느 영역에 있던 이게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배신은 아니야. 왜요? 얘는 선택지에서 벗어나 버렸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케이스를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그림 그려서 배신이냐 아니냐 약공리 위배냐 아니냐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약공리 위배가 아닙니다. 1번은. 2번 볼게요. 2번 63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거기 해설에 살짝 영역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 2번은 여기에 해당해. 3번은 여기에 해당해. 4번은 여기에 해당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선택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 예산선에 새로운 녹색깔 예산선에 어느 점을 다 선택하더라도 약공리가 위배되는 것은 다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돼요. 예,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약공리 위배 이것도 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다음 10번. 자산이 100인 갑이 2분의 1의 확률로 도난에 따른 손실 51을 입을 위험에 처해 있대요. 자산액을 m이라 하고 효용함수가 이렇게 루트 m으로 돼 있습니다. 살짝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한번 볼까요? 자, 효용함수가 지금 이렇게 체감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의 효용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m이고 그때 효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지금 현재 얼마라고? 현재 100 이건데 사고가 나게 되면 50일이 날아간대요. 100에서 51을 빼면 49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뭐 49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100 여기는 49 이렇게 되고 자, 우리 보험 가입하기 전 하게 되면 요거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보험 가입 전에 기대 효용, 우리 기대 효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before라고 할까? before, 보험 가입하기 전 before 상황에서 기대 효용 이렇게 할게요. 효용의 기대치. 자, 이거는 여기가 이제 100 하니까 여기가 루트 100이 되겠고 여기가 루트 49 네, 이게 뭐 17에 49 계산하기 편하게 좀 좋습니다. 자, 사고가 날 확률은 어떻게 돼? 2분의 1이야. 2분의 1 효용 사고 안 났어. 그럼 루트 100 사고 났어. 루트 79 79래 49 네, 이렇게 됩니다. 49 네, 이렇게 됐죠? 그럼 10 그리고 7 그러면 2분의 17 이렇게 될 거야. 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기대 효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여기 보니까 갑이 19인 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19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도난을 발생했을 때 손실에 전부 다는 아니고 알파에다가 퍼센트만큼의 보상을 해준대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기대 효용 이론이 되는 거죠. 갑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얼마까지 알파가 됐을 때 얘가 그러니까 이전보다 효용이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지 가입을 하겠죠.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사고 안 나게 되면 여기는 100 마이너스 19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짝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49인데 사고가 났잖아. 그럼 49에다가 여기 보험 가입은 여전히 했으니까 마이너스 19에다가 근데 이만큼 플러스 알파를 받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여기 사고 손실이 지금 알파가 이제 손실액의 얼마만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에다가 알파만큼 51 알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취지 보험 가입 후에 애프터 네,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것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기대 효용은 그러니까 요거 밑에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요 기대 효용식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요때 효용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하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 합시다. 요건 좀 줄긴 하겠네. 그쵸? 그래서 요 점. 자,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여기 100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1 되니까 루트 81 해서 9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49 마이너스 19 플러스 51 알파 요게 이제 기대 효용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하셔서 최소한 이전보다 기대 효용이 크거나 같아야지 나는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정리를 하면 얘는 2분의 17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7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효용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냥 같다는 거 찾으면 되겠죠. 최소값이니까 요거 값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루트 81이니까 9가 되겠죠. 2분의 9 플러스 요거 2분의 1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요거 하면 30 플러스 51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예요. 과거에는 뭐 확실 등가액, 리스크 프리미엄 그거 위주로 하는 거였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게 완전 보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부분 보험 하게 되면서 나타내는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어디 좀 뭐 만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회계사 문제가 거시는 좀 쉽고요. 미시가 이렇게 계산 문제를 많이 줬는데 요즘은 거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도 어렵고 거시도 어렵고 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패턴화 시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또 반복해서 숙달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딱 봤는데 문제가 좀 이렇게 감이 안 오거나 아주 낯선 아니 내가 연습이 안 됐다.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반복하시다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겠다 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긴 하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 잘 보시고 좀 반복해서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